네, 안녕하세요. 알파제입니다. 2023년 2월 1일 오늘 시장 강세로 기분 좋게 마무리가 잘 됐고요. 오늘 흐름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기 노보 섹터가 무료였습니다. 아침에 갭상승 후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아무래도 계열주다 보니까 조금 지수가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죠. 제가 계속해서 BBIG 이제 다시 볼 때가 돼가고 있다. 이제는 연준의 금리 스탠스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동결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실물 경기는 경기 침체지만은 주식 시장은 이미 터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연관 종목이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과 화장품, 조선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조선 기자재는 좀 약했지만은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들은 나중에 장 후반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테마가 당대표 1위 이슈로 이렇게 을 오전에 이끌었는데 사실 저는 안철수 테마가 올라가는 걸 보고 오늘 코스피가 상승이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도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코스닥은 수급이 받쳐주면서 끌어당겼는데 역시 코스피는 테마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역시나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좀 강세 이어갔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수급 교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코스닥이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코스닥의 슈퍼 시그널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되고 오늘 낮에 올린 영상인데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은 왜 코스닥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이 왜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남겨봤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가설에 대해서 코스피는 그러면 조정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가설 2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볼까요? 이게 코스피고요. 코스닥입니다. 이런 코스닥의 수급이 진짜로 생각보다 만나기 힘들거든요. 저도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이렇게 엇갈려서 가는 거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뭐 코스피도 기간이 팔았다가 다시 매수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외국인도 별다른 포지션은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요. 오늘 코스피는 아침에 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좀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흔들죠. 근데 이게 진폭이 적은 게 아니라 거의 0.5%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저녁에 결정이 나는 FOMC 경계감 때문이다. 근데 FOMC 경계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었는데 이제는 코스피의 매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스닥의 주요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의 지수를 땡기면서 주요 종목들, 시총 상위주를 이렇게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여전히 코스닥에서 이렇게 털려나가는, 오늘 2천억 이나 털렸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갈수록 개인들이 계속 털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움직이기 전이었어가지고 제가 어제랑 그제 저번 주에 이야기했을 때는 딱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PBI지 언제적 PBI지야. 이거 2차 전지 막 이랬을 겁니다. 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서 소재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여태까지 떨어진 걸 감안하면은 이 전지 물 간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저는 이렇게 BBIG를 조금 얘기를 들었었죠. 여기서 게임은 좀 쉴 때가 됐다. 그래서 게임주는 조금 쉬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보라색 시그널의 암시 효과 이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조정일까 폭락일까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조정 시작 그렇다면 코스닥은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2500을 못 넘고 박스에 들어와 있죠. 뭐 나쁜 흐름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이 보라색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드렸잖아요. 보라색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예전에는 200일선만 지켜준다면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음, 양봉을 또 오늘 흔드는 모습이지만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아직은 이 아침 영상과 그리고 아까 낮 영상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요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 보라색 화살표의 시그널이 해소가 될 것 같다. 이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랠리를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오늘 뭐 2,500을 당장 FOMC를 앞두고 넘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200일선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200일선을 기준으로 하향으로 돌파가 나온다. 이러면은 저는 가지고 있는 현금 30% 지금 10% 정도는 해치 종목에 들어갔어요. 지수가 떨어질 때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테마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현금 20%를 이 200일선 하락했을 때 200일선이 하락했을 때 저는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390 그리고 2300 아직 요 밴딩 같은데 이게 지수가 4%대 이게 6%대거든요. 제가 그 이 보라색 시그널 이야기 드리면서 보통 4%에서 6%대 그러니까 4%에서 7% 사이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보라색 시그널이 나타난 다음에 두 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살짝 눌렸고 지금 눌렸다가 지금 살짝 반등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엔 FOMC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200일선 아래로 개파락이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FOMC를 무난하게 넘기거나 FOMC 때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누르는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한 횡보를 만들어주면 이 보라색 시그널에 어, 배열이 해소가 된다. 이거를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금요일날 고용지표도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주식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방을 보는 건 맞지만 폭락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조정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흘러가는 흐름인 거지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요 앞부분에 요런 느낌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아마 상방으로 한번 방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지금 그럼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닥도 이렇게 보라색 화살표가 떠 있죠. 근데 지금 코스닥은 여기서 눌렸다가 한번 먼저 오늘 쳐 올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 수급과 시그널과 함께 이 앞 직전에 박스도 오늘 뚫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나스닥이 눌려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나스닥도 박스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일단 눌리더라도 박스를 넘기고 이 전고점에 박스를 넘기고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금방 가볍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눌리더라도 겁먹을 자리 아니다. 눌리면은 오히려 현금이 있으면 매수를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 다만 코스닥은 코스피는 천천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제 생각에는 2, 3거래일에 걸쳐서 4에서 7%까지 빠지는 급락 그러니까 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내려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파동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할 거고요. 코스닥도 근데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뭐 많이 빠지면은 한 720포인트 요 정도의 라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한 4% 정도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2,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낼 일을 기대해보자. 쫄지 말자. 계속해서 장 종료 후 긍정적으로 시간에 매매 시장을 바라보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좋은 수급이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종목들 수급 체크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수급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금도 많이 팔고 그리고 개인들도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제 수급의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지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더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전지의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프로그램만 지금 700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이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100억이나 털렸죠. 1월 달부터 1월 수급을 보면 한 1000억 정도 에코프로 BM의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비하면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다. 제 생각에도 2차 전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유가가 70불에서 80불에 갇혀 있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에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유가가 올라갈수록 친환경 차인 2차 전지가 메리트를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얘는 2차 전지 섹터도 성숙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섹터가 성숙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밸류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낮춰지겠죠.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 비용도 사실은 무난하게 14만 원, 15만 원은 가도 지금 당장 가 있어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반기에 내년과 내후년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중국 인산철 배터리의 영향이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주 기업들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도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NF도 강한 모습 보였죠?
LNF는 또 테슬라랑 연관이 많아서 이렇게 연기금이 또 기관들이 또 많이 지금 땡겨주고 있어요. 또 개인들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세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셀티는 그룹도 강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바이오가 한 번쯤은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HLB 그룹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신규 성장 바이오 강했었고 기타 바이오들이 한 번씩은 쳐 올랐다가 마지막에 조금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FOMC나 이런 빅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왔다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강한 모습 많이 보였었고요.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프로그램이 비차익이 매도를 이끌면서 어, 지수를 못 가게 코스피 지수 못 가게 막았다가 마지막에 차익이 들어오면서 비차익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코스피도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늘 과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시장 선물은 경계감으로 이렇게 지금 약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뭐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어, 이미 결과는 그 고래들의 마음에 정해져 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 순응하면 된다. 다만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의 폭이 완벽해져서 보라색 시그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코스닥은 한 번 더 쳐 올리든 내리든 짧고 굵게 한번 조정이 나올 텐데 그 다음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시총이 큰 지수 연관 종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알파리였습니다.